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수능 특강 현대시 제8강 신경림 선생님의 농무, 그리고 두 번째 서정주 선생님의 신선제고니, 이렇게 두 작품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 신경림 선생님의 농무는 아마 1학년, 2학년 때 학교 교과서에서 학습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각종 모의고사나 문제집에서 해당 작품을 접해보았을 가능성이 클 정도로 매우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유명한 작품은 내신이나 6월, 9월, 11월 수능까지 출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유명한 작품이 수능 특강에 실렸잖아요. 당연히 내신과 수능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작년의 경우 그 유명한 가사문학 작품인 삼위인곡이 시험에 출제되었으므로 오히려 반대로 너무 유명하다라고 해서 학습을 소홀히 하기보다는 더욱더 철저하게 정확하게 학습을 하시는 것이 더욱 좋을 수 있겠습니다. 자, 작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이 울린다, 징이 울렸다 라고 시작을 했는데 제목이 농무잖아요. 춤추는 거죠. 농사일을 하면서, 아니면 농사일을 끝내놓고 흥겹게 춤을 추는 것을 농무라고 하는데, 그러한 농무가 끝났음을 알리는 겁니다. 땡 하고 종을 치면서 농무가 끝이 난 겁니다.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막이 내렸다라고 했죠. 내렸다라고 했으니까 하강의 이미지, 하강 이미지가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공연이 끝난 상황을 작품의 첫머리에, 이게 제일 처음 시작이잖아요. 배치하여 공허감, 허탈한 겁니다. 무엇이 끝났잖아요. 연극을 시작하기 전에는, 농무를 시작하기 전에는 좀 설레일 거고 기대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농무를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는 흥겹고 신이 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농무가 끝나버리면 조금 허탈하고 공허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품을 시작을 한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작품을 시작한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작품의 분위기는 마이너스, 부정적입니다. 하나하나 더욱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메어 달린 가설무대, 임의로 설치한 무대이고,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마찬가지죠. 막이 내렸다, 텅 빈 운동장. 그래서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농촌의 쇠락한 현실, 1970, 80년대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서 농촌의 현실은 갈수록 피폐해집니다. 그러한 현실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라고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분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무엇을 끝냈다라고 했으니, 농무를 끝냈다라고 했으니 분장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장을 했는데 농무를 하다 보면 땀이 나서 분장에 얼룩이 져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분장이 얼룩진 얼굴로 해석이 가능하고, 아니면 지금 농촌의 현실은 부정적이라고 했고 이 뒤에는 그것이 조금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을 하는 분은 분함, 울분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온통 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분으로 얼룩져 있었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 학교 앞 소주집.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공간의 이동, 이러한 내용을 출제할 수 있다는 건데, 처음 시작 부분에서는 그냥 가설무대 혹은 텅 빈 운동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르르 어디로 갔냐면 학교 앞 소주집으로 갔습니다. 그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십니다. 즐겁고 흥겨워서 뒤풀이로 마시는 술이 아니라 이 울분으로 얼룩진 얼굴이라고 해석을 하고 텅 빈 운동장을 쓸쓸한 분위기로 해석을 한다면, 여기서 술을 마시는 행위는
농촌 현실에 대한 고달픔과 그러한 현실에 대한 울분을 잊고자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직설적으로 드디어 표현하였습니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농민들의 현실인식이 직설적인 감정 표현으로 드러났다. 직설적 표현을 했다라는 내용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은 농무가 끝난 뒤의 답답한 심정으로 볼 수 있고, 다음, 꽹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자 그러면 소주집에서 이제 장거리로 이동을 하는데 농무를 또 해요. 아까 가설무대에서 했고 지금은 술을 마시고 어쩌면 좀 울분에 쌓여서 울분에 가득 차서 거리로 나서는 겁니다. 나섰는데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레기들 처녀애들 뿐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서 쪼무레기들 처녀애들은 젊은이들이 아닙니다. 즉 어떤 노동의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은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농촌 현실, 아주 어린 아이들과 아주 많이 나이가 든 사람들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노동 생산력을 상실한 농촌의 현실을 드러낸 것,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름따른 바에다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직유법 쓰였죠.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야 되지만, 그러면 어떤 녀석은 꺽정이 같은 막 사회 모순에 저항을 하는 그러한 우리가 알고 있는 임꺽정 같은 인물도 있고, 반대로 서림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 조금은 이기적인 인물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꺽정이가 있든 서림이가 있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이까지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서리법이고 아무런 상관없다는 겁니다. 즉 꺽정이처럼 해도 서림이처럼 해도 방법은 없다, 도리는 없다, 해결책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 대한 울분과 좌절감이 드러난 부분이었고, 다음,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자, 농촌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 보았자 비료값도 나오지 않는답니다. 즉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두고 농사 지을 필요 없다.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둘 때 그러면 공간의 이동이 쇠전에서 도수장까지 왔죠.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답니다. 신명이 날 수 없잖아요. 물론 여기서 이것이 반어다, 역설이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용설명서로 따지면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냥 사용설명서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신명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울분을 신명이 난다고 표현함으로써 농민들의 절망적 정서를 강조하였고, 혹은 일시적인 신명을 통해 신명이 진짜 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신명이 나서 현실에 대한 울분을 잠시 푸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한 다리를 들고 날다리를 불거나 고깃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대구법이 쓰였고 농무를 통해서 울분과 한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품 내용 살펴보았고 밑에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보셨나요? 해제. 그 다음 이해와 감상부터는 너무 기니까 정지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농무가 작품 속에서 지니는 성격, 꺽증이 서림이 등장 효과, 여기까지 보셨으면 밑에 내용들 감상 포인트는 해제랑 똑같으니까 주제와 작품 전체 구성, 농무 아주 중요합니다. 농무의 의미와 시적 기능, 한과 울분을 풀어내는 것, 붕괴된 농촌 현실을 보여주는 것, 원래 의미는 이렇다라는 것, 공간의 이동 있었죠?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정서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뭐 크게 뭐 긍정에서 부정으로 가거나 부정에서 긍정으로 가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당연히 다 안 좋습니다. 그 다음 시대상 마지막 표현상의 특징까지 무조건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표현상의 특징은 자 이렇게 한 작품 살펴보았고, 두 번째 작품 서정주 선생님의 신선제곤이. 그러면 제곤이라고 하는 인물이 누구였다? 신선이었다. 신선은 긍정적인 인물이죠. 그러면 제곤이라고 하는 시적 대상 인물을 긍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러한 작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작품 내용 살펴볼게요. 땅 위에 살 자격이 있다는 뜻으로 제곤, 있을 제자, 인물의 이름이 시적 대상을 형상화하는 장치, 땅 위에 살 자격이 있다. 이름을 가진 안증뱅이 사내였습니다. 제곤이는 조금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성한 두 손으로 멍석도 절고 광주리도 절었지만은 그것만으론 제 입 하나도 먹이지를 못해, 그것 하나만으론 입 하나 먹이지를 못했습니다. 즉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맞의 마을 사람들은, 이 마을 사람들 중요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 수 없이 그에게 마을을 앉아 돌며 밥을 빌어먹고 살 권리 하나. 정말 착하죠. 즉 일을 해서 먹고 살기가 힘이 드는 인물이니까 마을 사람들이 먹여 살려주는 겁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 이해, 사랑, 관심, 좋은 것 전부 다입니다. 여기는 공동체 의식까지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 제곤이가 만일에 제 목숨대로 다 살지를 못하게 된다면 우리 마을 인정은 바닥난 것이니 하늘의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즉 인과응보적 사고방식을 통해서 저 사람을, 제곤이라고 하는 사람을 도와야 된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을 돌보았고, 이러한 내용은 결국 왜 마을 사람들이 안증뱅이 제곤이를 도왔는지 돌보았는지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갑술년이라든가 을해년에 새 무궁화가 피기 시작하는 어느 아침 끼니부터는 시간을 정확하게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신비로운, 이게 두 가지인데 왜 신비롭냐면 제곤이가 아까 봤듯이 신선이잖아요. 신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형성을 한 것이고, 또한 특정한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설화라고 하는 것의 특성은, 그래서 이 작품은 설화적 성격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신화적 성격이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이러한 설화는 특정한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제곤이의 모양은 어디서도 보이지 않게 되었고, 뭐가 한 마리 거북이가 기어다니듯 하던 살았을 때 그 옛날이겠죠? 남아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하늘이 줄 천벌을 걱정하고 있었다. 즉 자신들의 책임이다. 자신들이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곤이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나 해가 거듭 바뀌어도 천벌은 내리지 않았고 농사도 잘 되었습니다. 제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달 영감이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을 했느냐? 제곤이는 거북이같이 안 생겼던가? 거북이 신이 되었을 거다 이 말인 겁니다. 신이 되었을 거다 이 말인 겁니다. 즉 신화적 존재로 형상화시킨 겁니다. 물론 상상이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극인 목숨을 여기서 다 견디기는 너무나 답답하여서 날개 돋아나 하늘로 신선살이를 하러 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조선달 영감이. 마지막 그래 제곤이는 우리들이 미안해서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조선달 영감의 말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이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좋은 곳으로 갔을 거다라고 마음의 위안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작품이었습니다.
밑에 핵심 정리. 보시고 해제. 여기 있죠. 이유. 신화적 상상력. 긍정하고 있다. 그 다음 이해와 감상까지 정지하셔서 정확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면 나와있죠. 세 가지 보시고, 조선달의 역할 의외로 중요합니다. 마을 사람들을 위로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받아들였다 라고 했었죠. 그 다음 신화적 상상력. 여기까지 정지하셔서 꼭 살펴보시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여기 3번부터 먼저 보세요. 보시고 밑에 2번, 4번, 5번 정지하셔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하나 더 있네요. 표현상의 특징. 가장 중요한 건 놓치고 갈 뻔했네요. 표현상의 특징까지. 표현상의 특징을 제가 왜 강조를 하냐면, 여기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학교에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두 작품을 가지고 세 문제를 만약에 낸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100% 한 문제는 표현상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나머지 두 문제는요? 라고 하면 당연히 나머지 두 문제는 시어, 시구의 의미겠죠. 그러나 시어, 시구의 의미도 중요하겠죠. 당연히 두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하지만 표현상의 특징은 시험 당일날 기억이 잘 안 나면 좀 암기에 가까운 개념 이론이기 때문에 미리 평소에 학습을 해 두시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뭘까요? 가와 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건 교재 변형 문제입니다. 정답 확인을 하셨나요? 4번이죠? 아니네요. 4번이 아니네요. 제가 실수했네요. 2번이죠. 나는 가와 달리 산문시의 형식. 보시면 길죠? 행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산문시의 형식으로 특정 인물의 삶과 죽음, 당연히 누구? 재곤이라고 하는 인물의 삶과 죽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저희가 집필한 문제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역시나 5번 말고 그러면 이것으로 볼까요? 7번을 볼까요? 재곤이 즉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 확인하셨나요? 정답은 4번이죠. 아까 무엇이라고 했었죠?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다.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것이 신화적 특징. 구체적인 시간을 설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신화적 특징이라고 했었죠. 근데 여기서 무엇이라고 했나요? 을해년 봄에 갑자기 마을에서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시간을 특정해버렸죠. 적절하지 않은 감상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늘도 작품 두 작품을 천천히 분석을 하였는데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영상 그리고 학교 선생님 수업, 물론 저희 영상을 반복해서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 조금 어려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반복해서 들으시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저희 사이트에 방문을 하셔서 이러한 문제 전체 말씀드렸죠. 각 작품별 내신형 문제, 현대시어의 경우, 그 다음 서술형 문제, 그 다음 여기 있는 복합지문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러한 자료까지 활용을 하신다면 내신 대비해서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